네, 시사인의 김문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자를 자처했는데요.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들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출입 기자님. 그러니까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해서 이번 의료대랑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나온 지 좀 됐었죠. 네,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여의도에서 계속 나왔었던 얘기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바 있고 이준석 대표도 심지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정부가 계속 강경 일분들어 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명분 없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 쪽에서도 지금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의대 교수협의회 측에서 한동훈 위원장 쪽에 국민의힘에 좀 뭔가 자리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원래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나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뭐 현장을 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겠다라는 세브란스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성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만들어졌다. 뭔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다. 뭔가 좀 뚫어내고 싶었던 뭔가 틈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의료계도 마찬가지였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 이슈가 지금 여권에 원래 분명 호재였는데 장기화되면서 점점 악재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반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뭐 일정 부분 약속 대련이 아니더라도 약속 대련의 모양새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2,000명에서 전혀 지금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시민들만 힘든 상황까지 여기까지 온 거고 그게 결국 지금 지지율의 하락세 중에 요인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민생 경제 이슈가 가장 높긴 하지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출구가 필요한 게 맞죠. 아까 곽우신 기자 이야기처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키를 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된 여의도 예언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제 나선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잘 될 것이냐는 사실 좀 의문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서 돈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려면 이런 거잖아요. 자, 교착 국면에 빠져요. 해법이 전혀 없어요. 피로감은 쌓여요.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짠 하고 나타나서 중재자를 찾으면서 판을 정리를 해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모습이 쫙 부각이 되면서 그걸 선거 표심으로 연결 짓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짠하고까지는 나타났는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푼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 저녁까지는 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월요일 오전부터 갑자기 확 사그라들었죠. 예.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어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복기를 해보면은 오후 4시에 이제 세브란스에서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보실에서는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안 할 것처럼 하긴 했어요. 이제 1분 만에 브리핑을 끝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게 이제 5시 조금 안 돼서였는데 1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좀 유화적인 제스처로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라. 네, 이제 그렇게 대처하라고 이제 주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니까 그날 오전까지 낮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굉장히 좀 강한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뭔가 좀 바뀌나 정부가 이제 대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의료계가 뭔가 풀어볼까 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기자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세브란스 쪽 그 교수 협의회 쪽에서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한동훈 그 대표한테 물어본 거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요 숫자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이게 안 풀리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은 대화에 물꼬만 틀어준 거에서 뭔가 역할을 끝내고 약간 한 발 빠지는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하게 되면 좀 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한 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뭐냐면은 약속 대련이라는 건 내가 주고받고가 이제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첫 합은 주고받았는데 그 다음에 용산에서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사실 숫자 관련해가지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잖아요. 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갈등 사안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남기는 식으로 마지못해라도 해줬으면은 또 이제 앞으로의 티키타카가 있었을 텐데 대화는 할 건데 이 면허 정지 같은 건 그냥 일단 유예인 거고 정원 증원 문제 있는 2,000명은 못 건드리고 해버리니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 운명 공동체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림도 제대로 못 짠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제 한국일보 보도의 제목이 하룻밤에 사라진 한동훈 효과, 교수 사직 강행에 의정 갈등 도돌이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무더기로 사직 강행하면서 사실 그 모양새가 굉장히 망가진 것인데 뭐 만에 하나 이게 어떤 갈등 상황과 절정을 치달은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이비타임즈 잠깐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한동훈 띄우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면 세워주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엄포 엄청 했잖아.
안 와? 면허 정지. 딱 했는데 면허 정지 때리라니까 이게 지금 면허 정지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게 그 파급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그 수천 명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면허 정지 때리는 걸 일단 스톱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한 걸 지금 부여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전위교육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일단 면허 정지를 막았으니까 그 자체로 실리를 얻은 거고.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은 실리 얻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얻었고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은 봉사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띄우기가 아니라 뭡니까? 윤석열 면세우주기죠 이거는.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대한 효과가 달랐던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여기서 조금 한 발 물러서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더 떠야 사실 총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약속대로 짜고 치는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짰느냐 부분에서 물음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구신 기자의 어떤 예측대로 사실 여권의 일각의 바람은 저거였을 겁니다. 이제 적당 부분 대통령이 물러서주는 모양새를 내면서 서로에게 윈윈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의 마음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상처가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나왔던 목요일 금요일에 나왔던 이야기여가지고 굉장히 조금 덜 부각되고 지난 게 있는데 그 주기한 지금 민생특보 임명한 것들이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너 딱 내가 기억하겠다 이런 메시지이거든요. 바로 다음 날 임명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그런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있죠. 바로 그 점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총선 끝나면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 이제 유학설이 팽배했었죠 또 여의도에. 네. 예, 근데 이제 뭐 유학설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발언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본인은 이게 총선 이후에 자리가 없고 자기 딱 총선까지만 역할을 할 것이다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바뀌어 오면서 가장 최근에 한 게 이제 공적 봉사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더 있기를 바라면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호소 쪽으로 바뀌다가 이제는 총선 이후에도 본인이 뭔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방점이 많이 옮겨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 걸 보았을 때 일단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마음은 총선 이후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걸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리가 되고 다만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다분히 너무 당연하지만 총선의 결과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게 된다면 뭐 이 한동훈 위원장은 유학 가고 싶어도 아마 의원들이 다 바리가랑에 물고 늘어지면서 못 가게 할 겁니다. 반대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다음 역할을 하고 싶어도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간판이 얼굴이었기 때문에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필수 불가결하게 해외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 선거의 승리 누구 덕이냐라는 그 싸움이 있을 것이고 예. 여튼 임기가 3년 남아있는 대통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임도 아니고 이겨서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해외 유학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 이기든 지든 간다라고 했지만 이겼을 경우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패색이 조금 이제 있다라는 판단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이기론에 대해서 스스로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진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남아서 더욱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바가 있고요. 특히나 친윤 쪽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배가 이제 두 가지 단어로 가지치기가 될 수 있어요.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유배가 아니라. 유학이 예. 그게 하나가 유배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유람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유학길이 유배길로 가느냐 유람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총선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총선 결과가 결국은 무엇을 좌우하느냐 한동훈의 잠재력을 보존시켜 주느냐 아니면 삭감시키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지고 유학을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배길이다. 다시 말해서 잠재력을 확 삭감시킨 상태에서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포텐셜 터트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총선에서 이기고 멋있게 빠져준다면 그 잠재력은 고스란히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는 것이니까 유람길이 될 수가 있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 옵션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방금 김은지 기자께서 얘기해 주셨고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기고 나서 어차피 다음 대선까지는 많이 남았고 아니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위상과 이 자산을 남겨둔 채로 잠깐 떠났다 오는 것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선택지로 여의도에서 얘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의원들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은 이거 여러 가지 좋은 옵션 중에 골라볼 수 있겠죠. 음. 반대면은 뭐 선택지가 딱히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선거를 만약에 진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레임덕 이야기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 특히나 야당의 공격자, 비판자 지점에 계시는 분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권 내 권력의 어떤 진공 상태. 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텐데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붙을 겁니다. 이 자리를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놓을 수 있을까? 지금 여튼 여권 안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간단히 여러분 대표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그러니까 당대표는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유학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계산해도 이제 금방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지게 되면 대표 경선에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기고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네, 뭐 물론 아직 선거가 15일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요.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동훈 개인 갖고는 약한 거 아니냐. 한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가 이제 그 빛을 다 했다.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가 또 꽤 나온 지 며칠 됐죠. 한 지난주부터 보도들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보수 진보 그 언론들을 막론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효과의 이야기는 사후적인 평가들이 좀 강합니다. 지금 당의 기세가 좋으면 역시 한동훈 이러는 거고 당의 기세가 요새 안 좋으니까 한동훈 효과가 이제 약발이 떨어졌구나.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한계 다다랐냐 여러 분석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엔 좀 신선한 것 같고 야당 유력 스피커들하고 막 논쟁도 적극적으로 하고 윤 대통령이 어쨌든 잘 안 보이면서 대체제 기능을 잘 했다라는 평가가 초반까지 있었는데 일단 미디어 노출이 높아지면서 피로감도 좀 많이 상승했고 소비되는 경향도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SNL 같은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패러디하는 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특유의 화법이 더 이상 신선하거나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자 발목 잡는 형태로 가게 됐단 말이다. 안티도 많이 비호도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뭐 최근에 특히 화법 같은 거 보면은 그 기자들하고 질답하는데 콕 집어가지고 CBS는 맨날 그런 질문합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막 치고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더 이상 몰라 이렇게 딱히 언론 프렌들리 하다거나 언론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원래 한동훈 효과가 좀 더 이 탄력을 받으려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잘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항상 애매모호한 측면에서 끝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막 나를 세우는 것 같다가도 바로 역시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라고 하고 역시 윤석열 정부 뭐 저희 당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안 되는 거죠. 이종섭 대사건도에서 그러니까 임명 처리하십시오. 사퇴시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즉시 귀국시키시고 즉각 조사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다면 사실, 결국 네. 공수처를 지금 비판하는 모드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수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끝없이 봉착되는 거죠. 다르대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어제 이제 출근길 인사했잖아요. 네, 여의도 5번 출구. 곽우신 기자가 직접 거기 현장 취재하셨다면서요. 예, 저도 뭐 아침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시민들이 얼굴 안 맞추시고 그냥 숭숭 지나갔어요? 그럼요. 다수의 시민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데일리한 기사가 이제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이 또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냉랭한 거는 사실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의 고려해야 될 점이 약간 조금 안쓰럽게 좀 보자면은 월요일 날 출근한 직장인들 표정은 좋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 날 일정 자체가 사실 월요병? 예.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그 만원 지하철을 뚫고 올라와서 딱 했는데 그 시민들이 마주하는 게 대다수의 카메라와 기자들과 빨간 점퍼 입은 사람들과 그래서 막 저 안경 쓴 아저씨가 자꾸 막 90도로 인사하고 있는데 기분 좋다. 좋네요라고 받아줄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약간 고려가 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갔던 대부분의 열광적인 현장이라고 하는 곳들은 다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던 현장들이었습니다. 예, 거기 당원들, 당 협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시끌시끌하고 인파가 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거기는 그럴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당직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빠져있는 소수만 있고 정말 좀 적나라하게 시민들과 좀 마주하는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스킨십도 굉장히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사진 찍자 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시민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반응은 무관심했고 부정적인 반응도 일부 있었다. 특히나 뭐 사는 노조 측에서
부산 이전. 네, 부산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피켓도 들고 아예 이제 노조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조 위원장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부산 이전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막 따져 묻고 했는데 다시 또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질질 끌려 나가는 물론 뭐 입틀막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또 여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공약이었다라는 식으로 한마디 하는 정도로만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도 오히려 여기서 뭔가 풀어내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정치인으로서 이게 올라갔을 텐데 네. 아직 훈련이 덜 됐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소통하는 방면이.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월요일 아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는 어떤 정치인을 만나도 사실 보통의 시민들이 반갑다라고 이야기 어려운 일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커플링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끝없는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지금 뭐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586 심판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민생으로 전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앙선대위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특위의 위원장이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입니다. 네. 추경호 의원이 당장 누구냐면 지금 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던 인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팥값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김값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밥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봉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종섭 이슈가 잦아들지가 않는 게 오늘 또 10시에 지금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또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시도하다가 포착됐다 이런 걸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잦아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통령 더욱더 도와주다. 내가 볼 때는 그 870원 대파 한 당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만마디 말을 그냥 앞대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등장했을 때 그걸 가리는 게 한동훈 효과인데 한동훈 효과가 그 빛을 발하려면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면 나서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후보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면은 각 지역구를 돌면서 후보들을 띄워주고 후보들이 좀 집중 조명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장마다 가장 기사 나오고 조명받는 건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옆에 이제 박용찬 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네. 영등포니까 같이 인사하러 왔잖아요. 박용찬 후보 이름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박용찬 후보조차도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한동훈 위원장 이름만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허리만 숙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박용찬 후보입니다. 뭐 이렇게 뭐 선거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알겠습니다. 참 못한다는 아무튼 그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등판을 한 거잖아요. 그럼 효과는 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것도 짚어야 되는 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국민의 미래의 선대위원장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중 이런 거 못하죠. 네, 못합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여기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후보로 안 뛰기 때문에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조심해서 선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만 우회적으로 모습을 계속 드러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당의 이미지라 이런 데 환류시킬 수 있는 우회적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여기저기 벌써 지역 일정들 잡아가지고 뭐 선거사무소 이미 인사한 데도 있습니다만 아마 적극적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뭐 투톱이다 아니면은 한동훈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밑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도 지금 받쳐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다들 자기 지역구에 지금 급한 불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역할을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아직 부족하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이뇨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뭐 하기 역할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이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지금 뚝이 무너졌는데 돌멩이 하나로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계속 어떤 정치적 공방거리가 되는데 이른바 쉐쉐 발언, 그다음에 강원 서도 발언 이게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조국 효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민주당 내 사람들이 꽤 있던데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지지율을 견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계속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세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상대에 대한 강한 공세라고 하는 측면도 비슷하다. 이제 그런데 이게 말이 점점 세지다 보면 결국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실수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기도가 분도에서 경기 북도가 되면 그게 그렇죠. 강원 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그 지역에서 분투하면서 뛰는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 다음 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일 수도 있다라는 강원도에 대한 표현을 전락이라고 해서 과도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괜찮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접전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쪽 후보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점점 더 아까 똑같이 이제 선거에서 후보가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대표가 강조됨으로써 가려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한 표 차이로 자기의 등락이 이제 결국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노출도도 좀 과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선거운동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에 모두가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이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옳다구나 하고 지금 신나가지고 지금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 적절 부적절하냐 이 평가들은 사실 뭐 청취자분들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 5.18 관련 발언 같은 것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비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이미 국민의힘과 여권이 얼마나 이게 잘못한 발언이었고 악재인지가 드러난 건데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함으로써 또 이렇게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많이 피로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분담을 못 해주고 있다. 3톱으로 가고 메머드급 그 선대위를 치르게 되면은 좀 이재명 대표의 이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도 본인 지역구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차려놓고도 아직까지 이게 지금 제대로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 과정 부담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바로 직전까지 자기네 후보들 이 막말 리스크 때문에 막 두들겨 맞던 게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뭔가 역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이게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빌미 주는 거는 이게 잔매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잽도 여러 번 맞다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뭐 당연히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고 정리하는 거는 좋은 태도입니다만 자꾸 이렇게 언론에 등장하는 건 좋지 않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나 민심호태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지자 도파민, 유세장 도파민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오버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그 말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요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건 여야 공이 아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 실제로 후보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선거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이렇게 관전자들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도파민이 자극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그 흥분들이 오래 지속되면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 에너지가 엄청 넘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말씀처럼 선을 넘게 될 경우에는 원래 의도했던 거와는 다른 궤도를 타게 되니까 네.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득점 포인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막판 선거는 선거 쟁점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표를 주실 겁니까? 그 이야기로 결국 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식물 대통령, 식물 정권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이야기들을 갈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이 딱 그 내용입니다. 40 총선에 정권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의 남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저쪽이 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주는 장면들이 이제 야당에서 나온다면 아무래도 또 선거에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칼럼이기 때문에 방심이나 선방이 심의 대상이 아니군요. 그죠? 예. 굉장히 심지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조금씩 대통령직에 적응하고 있고 역대 대통령한테서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네. 이런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영선 후보 있잖아요. 취소된. 네네. 이게 이제 세종이죠. 지금 검증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후보가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 기간이 짧고 그 안에서의 서류 비비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에 내는 수준과 당사자가 그 의도적으로 해태했다면 사실은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신청자가 또 엄청 많으니까.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당 후보자가 이번에 첫 출마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꼼꼼하게 검증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여튼 민주당 안에서는 그래도 더 커지기 전에 잘 마무리했다 이런 자평을 하기도 하던데 뭐 전세 사기 문제가 민주당이 계속 지적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레이스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지역구의 후보가 제대로 나갔다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재 구도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의석 하나를 포기하는 정도의 그건 맞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행위였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이 왜 심각한 위기를 중간에 맞았는가 해서 돌아보게 되면 사실 부동산 이슈가 제일 컸던 거잖아요. 그 부동산 이슈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뭔가 내로남불 논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이제 트라우마처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이슈가 다시 전면에 나설 만한 후보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바로 쳐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뭔가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한 행위라고 볼 텐데 근데 여기서 의문은 그럼 다른 후보들은 다 지금 제대로 검증이 된 걸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양당에서 계속 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지만 그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느냐 지금 계속 이제 그 막상 이제 공천장 받은 후보들에게를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바로 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더 있다. 뭐 좀 준비가 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아마 또 검증이 들어갈 거고 또 그럼 반대로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검증이 나가겠죠. 물론 서로가 서로를 검증해가지고 뭐 언론에 보도되고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거를 판단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 양당의 후보들이 저렇게 간판 내놓고 있는 후보들도 다 별로구나 저렇게 흠결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중간에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이게 결국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건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잘라냈어야 되는 게 맞다. 아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이 아니라 이영선 후보인데요. 그래놓고 또 선관위 가서는 또 저기 그렇게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밝혀진 거잖아요. 배우자 탓을 했다라고 아니 하던데. 도대체 그 계산법이 뭐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건데 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응? 이게 아니 눈 가리고 아웅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그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의 전형적인 그 예시가 되지 이거는 않을까? 뭐냐면 그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을 상당히 무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천심사할 때는 이렇게 냈는데 안 걸릴 거고 선관위 내도 당은 모를 거야. 이렇게 믿고 했다고밖에는 지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격분한 분위기들이 여기저기서 네, 느껴지게 되는 실제로, 거죠. 네. 네. 당 후보가 당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후보가 당을 무시한 건 당을 이제 기만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되고 후보 등록도 마치고 나면 설사 이게 걸리더라도 뭐 어떨 건데 나를 뭐 취소시킬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 뭐 설마 그랬겠느냐만 뭐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런 식의 그 어떤 의심이 드니까 당에서도 더 단호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보면은 굉장히 좀 당내 분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로. 정말 한석을 읽는 상황이거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등록해 있는 후보 자체가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될까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참 궁금하다. 이제 그래서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또 이제 약간 김종민 새로운 미래 홍익표. 후보에게 죄송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이제 좀 어떤 편을 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내기도 하곤 했었는데요. 김종민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나간 사람이긴 하지만 국민의힘보다야 그래도 새로운 미래가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지금 유권자들께서 보시겠죠. 네. 유권자의 판단이겠죠. 뭐. 네. 그 해당 선거구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좋은 선거구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김종민 후보 측에서도 선거 전략에 아마 꽤 큰 폭의 수정이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까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